반갑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제가 의료 현장에서 30년 동안 했던 노하우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중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 혈관 나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 주요 뇌혈관 질환이 어떻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세 번째, 응급일 때 어떻게 하지? 이럴 때 급할 때는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지? 세 번째고요. 맨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가. 이 총 4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중풍 아실 거예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우리나라 사망 원인에서 제2위를 아직까지 차지하고 있고 단일 질환에서 1위입니다. 뇌졸중 증상 다 아시죠? 이렇게 마비 오시고 어지럽다 하시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평상시 어지러운 게 뇌혈관 질환 아니고요. 갑자기 어지럽다. 이게 제일 중심 단어입니다. 갑자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 단계가 있는데요. 남자분들이 당뇨가 있다. 집안에 쓰러지신 분들이 있다 하면은 이거는 뇌졸중 주의 단계입니다.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뇌혈관의 이제 그 나이를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고위험, 주의, 저위험 해가지고 위험 이제 쭈루루 했거든요.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아시죠? 빨간불로 가시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되겠죠. 내가 빨간불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혈압수치 140에 90. 잘 모르는 것도 빨간색입니다. 두 번째, 부정맥이 있느냐? 있으면은 빨간색. 흡연을 하시냐 안 하시냐? 또 콜레스테롤이 높다, 모른다. 모르는 것도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당뇨가 있냐 없냐? 운동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식사를 하시는데 과체중이냐 아니냐? 가족력이 있냐 없냐? 여기서 고위험 빨간색 위험 신호는 3가지 이상입니다. 빨간불이신 분들은 지금 주의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CT, MRI에서 더 들어갑니다. 혈관이 어떻는지 보는 거랑 또 혈관 촬영하고 초음파하고 또 아주 드물게는 동위원소 검사랑 혈액 검사를 합니다. 치료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입니다. 119 연락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집에서 응급치료 없습니다. 지금 집에서 우황청심환 먹이시고 바늘 찌르시는 어리석은 행동 하시는 분 없죠? 집에서 하실 거는 토할 경우입니다. 토할 경우. 이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집에서 토하시는 분은요, 막 등 두드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누우신 상태에서 팔을 한쪽으로 접혀서요, 이렇게 돌려 누우시기만 하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9 전화하시면 119 선생님들이 와서 응대를 잘 해주실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이렇게 밤낮으로 수술하고 치료해보면은 뇌출혈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도 있지만은 거의 반 이상이 구토하신 게 폐로 넘어가가지고 폐렴이 오셔가 돌아가신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토하실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자세를 요런 자세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처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뭐였습니까? 어떻게 가장 응급입니까? 라는 거에 됩니다. 두 번째가 여기 보시면은 어지럽거나 시력이 혼탁하거나 얼굴의 표정이 안 된다든지 팔에 힘이 떨어지든지 말이 어둔하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비패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패스트라는 다 아시겠지만 신속히란 말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이 응급이 상황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거는 치료는 어떻게 해야 했더만은 보통 병원에 오시면은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도 중요하고 왔을 때부터 또 악화되는 상태라든지 어떤 질병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고혈압 뇌출혈은 보통 출혈이 양이 작으면 약물 치료입니다. 근데 보통 수술했다고 주위 주변에서 말하는 양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수술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 보통은 우리가 수술을 한다는 이유는 피 출혈이 많기 때문에 그 출혈로 인해서 2차적인 뇌 손상을 주기 때문에 출혈을 빼주는 수술을 합니다. 내비게이션 다 들어보시죠?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머리에다가 특수한 영상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가 빨간색 출혈이 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점을 해가지고 이제 피를 뽑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특수한 그 관을 넣어서요 피를 뽑습니다. 뽑기도 하고 이제 용해제를 넣어서 씻어서 배출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또 아까 제가 주요 질환 하나가 동맥류라고 했죠. 혈관에 풍선이 생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랗게. 이거는 터지지 않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병원에 오셔서 검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런 뇌동맥류를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터지기 전에 치료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터지고 나서는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 치료 기대 효과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잘 돼도 한 10% 20% 정도는 돌아가시거든요. 그만큼 일반적인 뇌출혈 중에서 고혈압 뇌출혈도 위험하지만은 동맥류도 이렇게 사실 상황적으로 갑자기 생겼을 때는 결과가 아주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뇌동맥류가 출혈이 됐네 하는 CT 소견을 보고요. 자, 실제로 우리가 머리 수술 딱 하면은 이렇게 여기 뇌동맥류거든요. 어떠세요? 풍선처럼 보이세요? 예,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버립니다. 근데 최근에는 두개골을 이게 잘라내지 않고 혈관 촬영하듯이 이렇게 미세한 간을 넣어서 여기다 백금 처리한 특수한 것을 코일이라 하거든요. 코일에서 이렇게 막는 그 시술도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관심 갖게 있는 게 이제 뇌경색의 치료인데요. 뇌경색의 치료는요,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그 광고하시는 게 뭐냐면, 병원에 오시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내가 증상이 일어났을 때부터 그 병원에 도착할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가 3시간 내에 도착할 경우에는 우선 링거로 해가지고 혈전 용해제를 투약을 하고요. 조금 더 범위를 넣으면 4.5시간, 또 조금만 더 하면 6시간. 그래서 6시간까지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링거를 달아서 혈전 용해를 해서 뚫어보는 걸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되는 게 아니라 한 60%, 50% 정도가 개통이 되고요. 막힌 혈관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중재적 시술을 해가지고 시술을 통해서 그 막힌 부위를 이제 뚫어줄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은 2차 재발입니다. 뇌경색이 왔는데 그 뇌세포가 죽은 세포가 되살아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예. 그거는 뇌세포는 그 다시 재생이 안 되고요. 죽은 뇌세포 중에서 점점점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우리 뇌경색 치료의 목적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병원에 그 왔을 적에 요 하얀 점이 뇌경색이 온 부위거든요. 보십시오. 치료 딱 시작했는데도 재발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병원에 와서 병원 안에서도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불구하고 뇌경색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경동맥 협착증은 말씀드렸죠. 거의 막혀가는 순간까지는 잘 모르세요. 요즘에 병원에 가시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병원에서 목의 혈관을 그 초음파를 해가지고 많이 막혀 있다 없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주시는 병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의뢰가 오면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판단해 드립니다.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개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맥경화증이 아주 심한 데를 갖다가 요런 카테터, 미세한 카테터를 넣어서 텐트랑 풍선을 넣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좁아져 있는 부위에 이렇게 넓혀주는 시술을 합니다. 이거 저것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주 미세한 혈관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뇌경색이 와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특수한 핵의학 검사, 동위원소 검사에 뇌혈류가 딱 떨어져 있는데, 우리 관절 위에 그
조그만 혈관이 있거든요. 동맥이 요거를 요렇게 접합해주면 한 1mm입니다. 요렇게 이렇게 혈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수술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아주 우리 뇌에서 제일 중요한 중간뇌라서 중대뇌동부인데 갑자기 이렇게 딱 막혔을 경우에 이렇게 여기에 보이는 혈관이 여기 올려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아까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예. 처음에 이렇게 간을 넣어서 약으로 한번 녹여보는데요. 보통 약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간을 이렇게 청소를 해서 이렇게 뚫어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가?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그 의료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라고 하시라고 통보서 가시죠? 예, 꼭 하셔야 됩니다. 아주 드물게 안 하시는 또 아버님, 어머니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입니다. 여러분도 아셔야지 하루 30분 이상 이렇게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두 사람이서 운동하죠. 혼자서 운동하는 거는 실패의 확률이 높고요. 어떤 운동이 좋냐 하면은 나이가 있으시니까 나에게 맞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운동법 소개보다는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습관인데 간혹 가다가 제가 그 진료 보면서 하시는 어르신들, 아버지 어머니 하시는 나 많이 걸어 다니는데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생각이 뭐냐면 장 보러 가시거나 일 보러 가시거나 약속하러 가실 때 걷는 거는 별로 운동이라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운동은 편안하게 내 머릿속이나 내 몸이 이완된 상태,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사 습관인데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잘 먹으라면 아마 한 70%는 속으로 좀 나는 소화가 안 된대 하실 거죠. 그럴수록 소식이 좀 더 드셔야 되고 자주 드셔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자녀분들이 뭘 사다 주십니까? 비타민 사주시죠? 예, 비타민 병용해서 드시면 충분히 영양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유 나는 잘 먹는데 하지만은 그 젊은 손주별 되는 애들이 밥 한 공기 먹는 거랑 여기 계시는 아버님 어머니 먹는 밥 한 공기를 소화해서 흡수하는데 똑같을까요? 다르죠. 지금 달리라 하시면은 100m 한 1분, 2분 걸리죠. 젊은 아들은 20초 뛰는데 소화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소화를 잘 해내지만은 흡수도 잘합니다. 근데 아버님들은 소화 솔직히 안 되고 흡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그 영양 보충제 꼭 드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는 보통 저가 정도 하시면은 충분히 드시는 거 기대 효과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금연. 예. 뭐 내가 사람은 몇 살 살아서 담배 피시는 분 아직까지 있지요. 저도 진료다 보다 보면은 그런 분들 좀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병이 생기시면 사실 그 치료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4가지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마지막 하나만 딱 하면 됩니다. 고혈압, 부정맥, 고지혈증 이 치료만 잘하셔도 뇌혈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은 20%밖에 안 됩니다. 예방하실 수는 80%. 이 공짜잖아요. 요것만 잘해도. 예? 아시겠습니까? 앞에 거 다 까먹으셔서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